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도스입니다. 자, 이름 정의의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은 정말 많이 엑셀 수업을 만약에 받으셨던 분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함수에 관련된 엑셀 수업에서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4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값에 대한 부분들, 교차되는 값, 자, 요 값과 요 값에 교차되는 값,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행으로 다섯 번째, 열로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함수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복잡하게도 인덱스 매치 함수, 매치 함수로 이 범위에서 몇 번째인지, 이 범위에서 몇 번째인지 해서 인덱스, 즉 이 행렬에서 몇 번째 행, 몇 번째 칸에 있는 값을, 교차값을 가지고 와라. 이런 내용으로 보통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함수를 쓰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영역에 대한 부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제가 합을 할 텐데요. 자, 썸을 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 이 범위에 대한 썸입니다. 자, 이 범위에 대한 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 위에다 쓸게요. 왜냐하면 제가 범위를 같이 좀 더 연달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썸 하신 다음에 프로덕트 1에 대한 전체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는 경우 좀 더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까요? 왜냐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썸,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잘 많이 안 쓰시지만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코말 시험이라든가 ITQ의 이런 시험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시는 기능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범위가 나오고요. 첫 번째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 범위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요렇게 요 범위. 자, 그러면 각각의 이 범위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준다는 거는 이 정도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정도는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의 기본적인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려고 하시면 F2키를 누르시면 돼요. F2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여기 선택하시고 F2키를 누르시면 수식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편집창으로 넘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떠한 값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치 컨트롤 키로 영역을 연속되어져 있지 않은 영역을 이렇게 지정할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스페이스바로 한 칸을 띄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은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첫 번째 범위와 한 칸 띄고 H7에서 L7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셀 범위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교차되는 영역에 대한 부분만, 즉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교차되는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수, 썸 함수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두 개에 관련된 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되셨죠? 자, 요거를 응용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응용하시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름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이 잘 보시면 자, 첫 번째 제뉴얼에 관련된 부분의 영역은 요 범위가 되겠죠. 두 번째 요 범위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요 범위가 각각의 열의 첫 번째 열의 이름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1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로로
즉 행으로 연루죠. 연루 나열되어 있는 이 값들의 이름의 영역을 프로덕트 1으로 우리가 지운다고 하면 프로덕트 1과 그 다음에 제뉴얼이라고 하는 이 영역의 교차 지점의 영역은 이 값이 되겠죠. 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영역에 대한, 이름 정의된 영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 썸 함수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파란색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파란색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 빨간색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쳐지는 영역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인덱스 매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거를 저희가 응용하는데 뭘로 쓰시냐? 함수를 전혀 쓰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름 정의로만 끝내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동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 범위 선택하시고 프로덕트 1, 또 이 범위 선택하시고 또 여기서 프로덕트 2, 여기 선택하시고 프로덕트 3 어떤 똑같은 행위가 예외사항 없이 3번 이상 반복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하셔야 되죠. 나는 사람인가? 기계인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패턴이 예외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뭔가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범위 전체를 제가 선택을 하시고요. 범위 전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F3이었습니다. 자,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 그러니까 먼저 영역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영역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F3키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에 대한 부분들 똑똑하게도 열과 행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첫 행에 대한 부분으로 이름을 만든다고 하면 제뉴얼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의 영역, 즉 선택된 영역 범위에서 만드는 거니까요. 이 범위가 만들어질 거고 왼쪽 열이니까 프로덕트 1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름이 각각 제뉴얼이 그다음 프로덕트 1, 2,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첫 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보시고 난 다음에 이 이름의 영역이 잘 정의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름 상자 가셔서 보시면은 프로덕트 1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프로덕트 2 예,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뉴얼이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셀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하셨던 것처럼 셀에 대한 범위 이름만 가져오시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프로덕트 PR만 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름을 정의해 놓은 녀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네임카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 모양이 좀 틀리죠? 자, 프로덕트 5니까요. 저희 프로덕트 5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탭키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하셨죠? 썸 기억하시죠? 썸에서 범위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영역의 교차 지점을 하시려고 하시면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마치죠. 3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M만 치시면 MAR 이름 정의했던 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도 파란색과 빨간색에 대한 교차점 84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찍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동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되셨죠?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 자, 요거를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수동으로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다시 또 여기서 수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이 내용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렇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사용자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 값을 친절하게 이러이러한 값이 있습니다라고 안내해주고 사용자가 그 값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에 가셔서 그 기능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택하시고요. 자, 우리가 목록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목록 선택하신 다음에 목록에 대한 범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범위에 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름을 정의했으니까 이제는 셀에 대한 주소 값으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이름으로 정의한 게 훨씬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또 따로 나중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여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택하시고 자, 목록 만드신 다음에 목록에서는 뭘로요? 제품으로 입력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식으로 만들어줬어야 됐죠. equal 그 다음에 제품으로 만들어줬어야 됐죠. 자, 그러면 프로덕트 1, 프로덕트 2, 3 선택할 수 있는 창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저희가 월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어냈으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목록을 만들어 주시고 목록에 대한 부분에서 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예, 제대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프로덕트는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순서에 대한 부분이 맞겠지만 이 부분이 가로로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나왔죠? 여기선 나중에 도구모 양식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서 콤보 버튼을 선택하셔서 할 때는 그 부분은 안 돼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해당되는 부분 나올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이름 영역으로 만들면 되게 편리하죠.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저희는 다 됐죠, 이제.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요각.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각.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어떻게 됐죠? 네.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습니다. 자, 당연한 것이요. 당연한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값에 대한 부분 F3 값은 프로덕트 4였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G2에 있는 값은 April이라고 하는 범위에 대한 이름이었지만 그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일단 저희 생각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셀에 F3이라고 했을 때 프로덕트 값이 던져주는 이 값은 엑셀의 입장에서 봤을 땐 기본적으로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얘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죠? 그렇죠. 텍스트예요. 텍스트 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거기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텍스트인지 범위 이름인지. 범위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임의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사용자한테 되게 혼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텍스트가 아니라 범위야 라고 하는 거를 얘한테 인지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F3 앞에 함수를 하나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바뀌게 하려고 하시면 저희는 일정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덕트 1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JAN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걸 바꿔준다라고 하면 오류의 요소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거 불편하잖아요. 이걸 자동으로 바꾸려고 하시면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정 부분 여기서 수고했던 부분만큼의 노력도 좀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 값이 텍스트가 아니라 범위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마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다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어떤 함수가 있었냐면 indire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indirect 함수. 자, indirect 함수에서 자, indirect 함수는 뭐냐면 그 결과로 던져주는 그 값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셀의 주소 또는 범위다. 즉 값이 아니라 그건 셀의 주소다 라고 하는 indirect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앞에 프로덕트를 던져줄 때 던져주는 값에 대한 부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을 던져줄 거예요. 자, 이 값을 던져주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프로덕트 4라고 하는 텍스트잖아요. 텍스트를 이건 텍스트가 아니라 뭐다? 예,
프로덕트 4라고 내가 이름을 정의했던 범위, 주소 이름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게 indirect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문자열로 지정된 셀 주소를 돌려줍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직관적이진 않죠. 즉, 결과의 텍스트가 아니라 뭐다? 예, 셀 주소다. 셀 주소니까. 자, indirect 하신 다음에 F3K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를 한번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다시 indirect 그러면 이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indirect에서 돌려주는 값 F3K에 갔더니 그 값이 있어요. product 4였어요. 근데 product 4가 이제는 텍스트가 아니라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썼던 내용과 똑같이 되는 거죠. 전체 이름으로 정의된 범위가 셀 주소가 나오고 한 칸 띄고 그러면 교차죠. 아, 이 범위하고 뒤에 오는 범위에 교차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구나.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1월에 그 다음에 product 5.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함수 썼습니까?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저희가 별 이상한 짓을 다 하셔가지고 인덱스 매치 함수를 쓰시는 것보단 간단하게 이름 정의 만드시고 인다이렉트 함수 하나로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두 개의 셀 영역에 대한 부분이 스페이스바로 들어가게 되면 교차되는 지점에 대한 영역이다. 그러니 이름의 정의를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쓸 수 있다. 아주 거창한 논리나 또는 아주 신박한 어떤 상식을 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응용해서 얼마든지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매치 함수의 중복 함수를 복잡하게 써야 되는 거를 저희는 인다이렉트 함수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로스 테이블로 여러 이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 범위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뭐였죠? F2인가요? F3입니다. F3이었고요. F3의 첫 행과 왼쪽 열. 그때 상황에 맞는. 하지만 지금 같은 크로스 테이블일 경우에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죠. 첫 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는 교차되는 지점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영역,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두 번째 영역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범위의 값을 던져준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조금 더 유연하고 또 사용자 편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썼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는 텍스트로 던져주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엑셀에게 이것은 텍스트가 아니라 범위 이름이다. 즉 주소죠. 주소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인덱스 매치 함수를 각각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기 참조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런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꼭 실무에서도 많이 쓰여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더 이상 인덱스 매치 복잡한 함수 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테이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름 정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에 이어지는 계속 해당되는 내용들로 이름 정의 관련된 부분들 정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내용들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